홍콩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실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일러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영주권 심사 결과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홍콩에서 꼬박 7년을 거주하면서 일했는데 영주권 자격이 거부됐다니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해결 경로가 있으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해 제기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핵심인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 부분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해 제기는 대체 어디에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등기 심재처라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이 인사등기 심재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반 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주권 신분증 발급이 거부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심재처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바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심재처는 완차이에 있고요. 지금 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까지 다 나와 있죠? 서류를 내려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문의할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해 제기 절차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보면 아주 명확한 단계들이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전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면으로 저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의 제기 통지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두 번째, 이걸 내면 등기처장이 이런 사건이군요 하고 사건 요약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심재처에 보내줍니다. 세 번째, 그럼 심재처에서 서류를 보고 자, 이날 이때 여기로 오세요 하고 심리 날짜를 알려주고요. 네 번째, 바로 그날 직접 참석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증거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심리가 끝나면 심재처가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딱 보내주는 거죠. 어때요? 이 흐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지금까지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해 제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법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법 규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홍콩 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입증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증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이걸 법적으로 개연성의 우위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양쪽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51%, 아닐 가능성이 49%, 이렇게 아주 약간만, 정말 살짝만이라도 여러분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담이 확 줄어들죠? 자, 그런데 이 입증 책임을 다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거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네, 물론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복잡한 법률 절차 알아서 다 처리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입증 책임, 이걸 다 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효과적일지 골라내고 수집하는 걸 도와줍니다. 필요하면 증인을 부르거나 질문하는 것도 대신해 주고요. 법적인 주장을 글로 써서 내고 또 심리 당일에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주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복잡한 건 맡겨두고 내 상황을 설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의제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들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X씨의 사건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요 단계와 각 단계에서 뭘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과정이 딱 정리되죠? 자, 먼저 영주권 거부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의 제기 서류를 댈 때는 근거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이 핵심인데 왜냐? 바로 여러분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심리 당일에는 변호사와 함께할지 결정해서 사건을 잘 설명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재처의 서면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표 하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일은 없겠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싶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이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는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